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남극을 최초로 탐험한 암문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암문신은 평생 동안 난시를 자신의 모델로 삼았다고 합니다. 1890년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오슬로에서 의학 공부를 하였습니다. 암문신의 어머니가 평소 그가 의사 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탐구되고 싶어 했지만 본격적으로 탐구에 길에 들어선 것은 무친이 세상을 떠난 이유입니다. 이는 그의 어머니가 탕을 상당히 이용한 직업이다. 거기에 진출하기를 평소에도 바라지 않았다고 합니다. 1894년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폐렴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아문서는 의학 공부를 중대 포기하고 마침내 꿈에 그리던 탐구를 본격적으로 진로로 잡았습니다. 물론 배우다 말기는 했지만 이때 얻은 의학 지식은 그의 탐험에도 많은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20살이 되자 아문신은 노르웨이 해군의 수병으로 입대하였습니다. 아문신의 징병 신체 검사를 받았던 해군 군의관은 어릴 적부터 꾸준히 스키와 축구로 단련된 아문신의 신체적 강인함에 놀라웠다고 합니다. 심지어 다른 장교들을 불러서 구경하게 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문신은 근시라는 것을 간과하고 합격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문신은 군복무를 무사히 마치고 수방전으로 제대하였습니다. 아문신은 해군 시절에 1891년은 1892년까지 미 합중국 해군의 로버트 피오리 제독과 함께 북글란드를 횡단했던 에빈 이스트루프의 강령을 듣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1894년에 아문신은 바다 표범 포획선 박달레나호에 고용되었습니다. 그 뒤 박보르구호에서 항해사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선한 생활을 하면서 탐험 의욕을 유지하면서 노르웨이 고지대인 하르당의 에르비다 공원을 가로지른 스키 투어에 참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스키 투어를 하던 중에 심장에 든 채로 밤새 내린 눈에 묻혀 죽을 뻔하였습니다. 목표 지점을 100m 남겨두고 눈이 많이 쏟아져서 온 길을 되돌아온 가야 하였습니다. 이때 며칠간 실종될 정도로 고생하였습니다. 엉상은 준비를 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1890년까지 발보르그호, 레온호, 홀라호, 얀센호, 원호를 거치면서 선언 경험을 쌓았습니다. 1895년에 조타도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병력 의무를 마치고 이 무렵에도 아문신은 계속 탐욕에 미쳐 있었습니다. 물개 자유배 이선호를 타고 항해하고 있을 때 야선호가 영국령 그림지비에 도착하였습니다. 동료들은 선호를 위한 유흥장소로 달려갔습니다. 아문신은 항해 중 북스 항로에 관한 의견을 나누며 신문을 산 선장과 함께 개인 도서관과 국립도서관을 돌면서 북스 항로에 관한 공문서들을 모으고 정리하였습니다. 아문신과 야선호 선장은 레오폴드 맥클린톡 제독의 보고문과 존 플랭클의 경을 찾기 위한 그의 수색 과정에서 관한 자료를 우연히 발견하였습니다. 아문신은 이 자료들로부터 북서 항로는 지금까지 탐가들이 선택했던 것보다 더 남쪽의 2000 루트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힌트를 얻었습니다. 1897년에 항복과 당시 해상 공룡이었던 프랑스 수업을 받았습니다. 벨기에 탐험대에 1등 항해사로 참가하였으며 이때 탐험사는 아드랭 드제룰라 수가 지원한 벨지키호였습니다. 아문신은 최초로 남극살 여행을 체험하였습니다. 남극 탐험의 야영지 생활을 경험하였으며 남극에가 얼어붙은 바람에 그곳에 겨울을 보내야 하였습니다. 이때 탐험대는 굶주림과 괴일병으로 몰살당할 뻔하였습니다. 아문신은 미국인 프레드리 일버트 쿡 선장과 상해 펭귄과 바다표범을 잡아 식량으로 삼아 얘기를 남겼습니다. 이때 대장인 제를라 씨는 물개 고기와 펭귄 고기를 먹는 것에 개인적인 반감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금지하고 있었기에 하마터면 애들 모두가 게일병으로 죽을 뻔하였습니다. 게를라 씨도 결국 게일병으로 쓰러져서
침실을 떠나지 못할 지경이 되자 선원들을 아문션과 쿡 박사의 말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아문션은 기회가 오자마자 벨지카호를 떠나 우편선을 타고 귀향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문션은 아들의 더게라시의 무용함에 너무나 질린 나머지 그 뒤로 평생 그에 대해서 말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젤라시에 대해 첨언하자면 그래도 벨기에에서 아무시 맞지 않는 탕하라고 온갖 찬양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남극 벨기에 기지의 겔라시 기지, 캐나다 북동쪽의 젤라시 섬이라든지 온갖 탐지나 지명에 그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국제적으로 아몬시안과 경제적으로 문명했지만 젤라시는 이 근래언제나 남극 탐험에 나섰으나 여전히 비행기에 이르려 거기에 대해 거부를 남에게 강요하는 등 온갖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1909년 글란드 탐사 이후 국지방 탐험 일을 은퇴하였습니다. 자신의 탐험대 항해사이던 아문시안 세계 곳곳에 이름을 알릴 때 모든 탐험 활동을 접고 결혼해 아들을 낳아 책이 났으며 자연계에 살다 갔습니다. 젤라시의 아들인 카스탕드 젤라시는 아버지가 남극 탐험을 망쳤다는 원명을 짓고자 10년이 지난 1957년 벨지카호가 같은 곳을 벨기에 탐험대를 이끌고 탐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남극 기지로 세웠으나 도중에 수송기가 추락하여 하마터면 아버지 때문에 더 나쁜 상황에 승무원과 같이 전환당해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근처 소련 기지에서 보내준 항공기에 이들을 발견하여 겨우 살았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무모한 일정을 잡았다는 비난을 받아 이후로 아버지와 같이 일찌감치 탐사대장을 그만두고 돌아와 책이나 쓰며 연구 활동이나 하고 살아야 하였습니다. 그나마 이들 탐사대 일부가 남극에서 발견한 2,400m짜리 산에 즉 가스통 젤라시 산이라는 이름을 지어줘서 남기에 그 이름이 영원히 남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역시 벨기에 측 찬양으로 이름이 지어진 섬이나 기지 이름이 있으니 결국 아버지와 아들은 모두 벨기에나 알아주지 해에서는 무명이었습니다. 1900년대 아문시는 선장 면허를 취득 하였습니다. 6개월 동안 독일에 머물며 함부르크에서는 게오르그 폰 노이마리 교수에게 자기하고 공부하였으며 빌헬름스 하펜과 포츠담에서 각각 베르겐 교수에게 스미트 교수에게 기상학 관련 지식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끝없이 배우고 익힌 지식 덕분에 아문시는 팀 내에서 또 다른 전문가를 영입하지 않고도 기상 자료와 기자기 자료를 전문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아문시안 본인은 자서전에서 어떤 경우든 한번 해상으로 출발했다고 하면 탐험들은 이미 사람이 아닌 두 사람의 리더 아래 나에게 된다는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그런 비행기를 사용하게 되면 직접 비행기를 조정을 배우는데 최대한 리더를 나누지 않고 하나로 통일해서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1901년 청와대에 배웠던 이에어호를 구입하였습니다. 이에어호는 29년이 된 배로 아문시안 자신과 나이가 같았습니다. 5개월간 포도폐용 사정을 하면서 최초로 배를 지휘하였습니다. 1902년엔 다시 독일로 가서 베른스페사펜 햄부르크 포츠담에서 연구 활동을 했습니다. 1903년 6월 1906년 7월까지 아문시안은 자신의 탐험대를 이끌고 북서항로 탐험에 나섰습니다. 이에어호 6명의 탐험대가 이번 탐험에 나섰습니다. 6월 아침 사실 아문시안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채권자가 찾아와서 24시간 안에 찾아오지 않으면 배를 재단 잡고 사기죄로 감옥에 넣어야겠다고 이어갈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6명의 동료들과 상의한 아문시안은 그날 자정에 오슬로로 출발해 버렸습니다. 이 항로는 북대서양에서 캐나다 북부를 거쳐
알래스카에 이르는 항로인데 워낙 항해하기 어려워서 존 프랭클린 탐험대를 빌하던 많은 탐험대가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시는 극지방에 사는 원주민들에게 극지방에서 사는 법을 배우는 등 철저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마침내 북사항로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시는 이전에 다름 아닌 프레디쇼프 난션이 1896년대부터 이누이트들에게 생활 방식을 배워 북극 탐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노르웨이인 난션과 영국인 어니스트 제크를인의 탐험 과정을 아무션과 스콧이 따라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난션과 셰클턴은 서로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영국은 아무션의 북서항로 정복에 대단히 불쾌하였습니다. 북서항로를 개척한 사람에게 주기로 했던 상금도 아문성이 아닌 존 프랭클린 수색대에게 주어버렸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문신이 프랭클린으로 잠깐이나마 접목했다는 걸 생각하면 어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북서항로 정복 후 아문신은 강연을 통해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채권들에게 졌던 빚을 모두 갚아버렸습니다. 북서항로를 정복한 아문신은 북점 탐험을 계획하였습니다. 1907년 아문신은 양산에서 프라모를 넘겨받았고 다음 탐험을 준비하였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프라모에 디젤 엔진을 장착하였고 3개월간 북해와 대서양을 항해하는 테스트를 하면서 선유 입장하였습니다. 1908년에는 공식적으로 목표를 북극으로 잡았습니다. 일부러 강령 여행을 따랐습니다. 1909년 그가 탐험에 접수하기도 전에 미국의 로버트 피오리 제독이 먼저 북극점에 도달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보도 이 소식을 들은 아무시는 엄청 분노하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분노했냐면 남극점 탐험을 하고 쓴 책인 남극에서 조차 어릴 적부터 북점 탐험을 꿈꿔왔던 내가 정보원대 방향에 있던 곳에서 영광을 얻었지만 시사상도가 이런 정보원대 방향을 꿈꾸고 이런 것은 더 좋아할 것이라면서 예상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노르웨이에서 남극보다 더 가까운 북극점을 가장 먼저 가보고 싶어 했던 그였습니다. 더더욱 분노하였다고 합니다. 기왕이면 피오리가 거기서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는 막말까지 하였습니다. 정작 아문션의 사후 최초로 북극점에 돌아온 사람 역시 아문션 본이라는 소리 대세가 돼가고 있었습니다. 그 자신이 이를 모르고 죽었으니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1909년 아문션은 남극으로 출발하기 직전에 노르웨이 변호사 레비 카스트베르 그의 부인 시그리 카스트베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와 내일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극에 갔다가 돌아오자마자 관계를 끊었습니다. 9월 15일에는 남극 정복을 위한 훈련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때부터 담배를 끊었습니다. 정복이 완수될 때까지 한 대도 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야간 저런 사정 때문에 할 수 없이 아무시는 계획이 변경하여 남극으로 배를 돌렸습니다. 같은 곳을 목표로 삼았던 영국 해군 장교인 로버트 스콧 대령과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세계 최강 영국과 반대로 1905년 독려한 약속이자 유럽 최고급이었던 노르웨이 자존심 대결로 이어졌습니다. 해당 항모 인류 최초로 북극점에 갔다고 알려져 있으나 오히려 그는 북극점에 40km 되는 곳까지 밖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북극점은 또한 훗날 아문션에게 최초로 정복된 것으로 결론이 났으나 정확히 상수했듯이 이름 없는 너희족에게 가장 먼저 왔다 것 같습니다. 기록으로 처음 남긴 것이 아문션입니다. 피오리와 달리 아문션은 남극점에서 경도민 방위객을 꼼꼼하게 측정하여 증거로 내야 일전 논란이 없었습니다. 도착한 후 하루 동안 경도민 방위객을 측정하였습니다. 처음 도달했다고 생각한 남극점이 사실 남쪽 극해를 지점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이동해 남극점 캠프 폴하임을 설치했을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스콧이 남극점 부근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남극점 부근에 이를 아문션 탐험대가 지나간 흔적을 발견하고는 최악의 사태다. 노르웨이인들이 이미 우리를 앞질러 남극점에 도착했다. 우리도 내일 남극점에 도착한 더 빨리 돌아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아문션이 스콧에게 관한 우리가 먼저 남극점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기록한 편지까지 가져가면서 제대로 증인들도 해줬기에 논란이 있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아문션은 본인이 라이벌 덕분에 오히려
본인의 업적을 확실하게 입증하게 되었습니다. 아몬시는 극지방 현지인들을 잘 대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들을 이용해 돈벌이 돈 벌어먹는 짓을 저지른 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몬시는 개인적으로 사냥을 즐기지 않았습니다. 동물을 자연 상태에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름답다고 여겼다고 합니다. 남극적 탐에 도전 갯빛이 강렬한 오정에 푹 쉴 때 할 게 없어서 지려진 탐내원들의 사냥에 재미붙여 필요 이상으로 동물들을 해왔습니다. 필요없이 동물을 잡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했던 걸 봐도 자연이나 동물에 대해서는 의견의 여지가 없는 대인군자였습니다. 물론 생존을 위해서 사냥을 하긴 하였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1907년 아몬신이 북극점을 목표로 하고 있었을 때 그런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비행기도 아니고 순록도 아니고 귀도 아닌 꿈이 이끄는 셀메르 북극점까지 도달하는 것 필요한 공은 총 21마리로 예상해야 했습니다.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아몬신은 독일의 유명 동물 거래상이었던 카를 하켄펠의 크기 도움으로 북극곰을 얻었습니다. 선행에 도달한 이 곰들은 노르웨이에서 선행 훈련을 받았습니다. 9주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썰매 끄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련사가 복구 계획을 거부하는 바람에 아몬시는 곰썰매 계획을 포기하였습니다. 개썰매 다시 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계획으로 작조되었으나 이 계획이 진행되어 곰썰매로 가다가 자칫 곰의 야생성이 일어난다든가 혹은 만약 북극 상황에서 곰썰매가 성공했다면 남극에 갈 때도 곰썰로 이용했을 수도 있으며 그렇게 남극에도 곰썰을 끌고 갔다가 실패한다면 아무 좋은 꼴을 못 봤을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총과 작살과 칼을 가지고 다녔기에 당하게만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고문이 난폭함을 받으면 대원들을 다 잃었을 것입니다. 공교롭도 훗날 에든버러 동물원에 닐슨 올라보의 선조가 되는 펭귄들을 개정하는데 그 동물은 자유 폴란드와 같이 영국에서 말년을 지내게 된 브이텍도 지내게 되어 나열 아몽션이 천수를 내렸다면 브이텍으로 북극점 정글화 망상에 다시 피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1910년 2월 노르웨이 국왕 호콘 1세와 모두 왕비가 프라하를 방문하였습니다. 1910년 8월 아몬시는 프라하에 19명이 승무원을 싣고 남극으로 출발했습니다. 처음에는 목적지를 북극이라고 설계했습니다. 선원들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9월 6일 마이다라 제도에 정복했을 때 아몬시는 승무원들에게 자신들의 목표가 남극이라고 알렸습니다. 브레스트루와 얼마나 요한신이 뒤져졌고 해외에 브레스트루는 요한신의 보살핌 덕분에 간신히 베이스 캠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신은 베이스 캠프로 돌아오는데 공개적으로 아몬신을 비난하였습니다. 상황이 지휘권에 좋지 않다고 판단한 아몬신은 요한신을 본대에서 하차시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요한신을 브레스트루 지휘 아래 두어서 킹행 에어델 7세의 랜드를 탐험하게 하였습니다. 나이도 경험도 적고 군대 계획도 소위였던 브레스트루는 중대장이었던 요한신보다 낮았습니다. 요한신은 아몬신에게 절개당하였고 고립되었습니다. 1911년 1월 15,938해리의 항해 끝에 프람호는 필피시만에 도착하였습니다. 개 110마리와 군병의 대원이 육지에 나왔습니다. 2월 14일 남이 80도의 최초의 비축물 저장 기지를 구축하였습니다. 9월 8일 아몬시는 8명의 대원 7대의 썰매로 남극으로 출발하였습니다. 노마라가 버려져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10월 20일 대원 5명의 대원과 4대의 썰매 그리고 48마리 개와 함께 남극으로 출발하였습니다. 12월 8일 제클텐이 세웠던 남이 88도 23분에 도달하였습니다. 11월 14일
15시 무렵 남으신 여러분 남극점에 결국 도착하였다고 합니다. 이상로와 아문전이 남극을 점거한 과정을 알아봤습니다. 항시 부작용을 느낍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